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잘하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조문 정리입니다. 민법 공부에 있어서 조문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이라는 것은 판례도 있긴 하지만 그 판례도 결국은 요 조문에 관한 해설이고 조문에 관한 설명인 거기 때문에 요 조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판례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법 실력 향상에 있어서 기초이기도 하고 실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 조문이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저와 함께 조문을 꼼꼼히 확실하게 내 것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영상인데 법률에 관한 조문을 정리할 겁니다. 자, 법률에 관한 조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첫째, 103조거든요. 자, 103조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1조부터 102조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민법은 103조부터 시험 범위입니다. 자, 103조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선량한 풍속, 기스타, 사회 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죠. 이게 뭐냐? 지금 사회 질서에 위반한다 그래서 요 반자고 사자고 따가지고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다른 말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까지 봐야 되냐면 판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범죄 행위 같은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둘이 계약을 했어요. 법률행위죠. 오늘 10시에 만나 가지고 5놈 죽이자 라고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따라서 약속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첩계약이거든요. 자, 누구의 첩이 대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 첩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뭐가 돼요? 무효니까 첩이 대주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는 우리가 판례를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문은 이 정도만 할 거예요. 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조문인데,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냐면 폭리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는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불공정하다는 거거든요.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이 104조의 그 조문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한 가지 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만을 따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폭리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거든요. 읽어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요. 일단 결론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해요. 여기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걸 우리가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고요.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이걸 우리가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관적 요건의 첫 번째 궁박. 궁박이란 뭐냐면 급박한 공궁을 의미해요. 급박하다. 급박한 공궁. 이것도 어렵나요? 그럼 우리는 어려운 사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돼요? 궁박인 거다. 그 다음에 경솔은 경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경험이죠. 자, 무경험이라는 말은 경험이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걸 말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 이게? 자, 제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반론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토끼를 하나 샀어요. 토끼를 세상에서 처음 사봤고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무경험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토끼를 구입한다 같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안영찬이라는 사람이 일반론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토끼를 처음으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안영찬이라는 사람이 일반론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도 뭐가 될 수 없어요? 무경험이 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또는이에요.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니까 세 가지를 모두 구비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셋 중에 하나만 구비하게 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이렇게 나기 객관적 요건인 거죠. 자, 일단 객관적 요건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말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이 주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의 종갓집이다. 아니면 우리 남편이 손수 지은 집이다. 이런 것들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고요.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고려하겠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매매면 매매 계약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그 후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민법조문은 이런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두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의사,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하고요. 또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요. 폭리자가 이러한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이러한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이게 백사조의 취지인 거죠. 그 다음에 이 효과에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이 103조, 이 무효도, 104조, 이 무효도 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둘 다 나쁜 짓이기 때문에 추후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이는 허용되지 않고요. 둘 다.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하고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나는 무효행위 전환이란 말도 모르고 추인이란 말도 모르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서 또 할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조문이지만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고 제가 설명드린 것까지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의사표시에 관한 법조문을 갈 거고요. 자, 이 교재, 지금 보고 계시는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밴드 민잡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운도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